자, 안녕하세요. 레데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투시조형 중재적 시술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고그라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세는 RAO와 LAO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자, RAO 자세에서는 이 심장과 척추 사이에 있는 이 심장과 척추 사이에 있는 홀츠 캐넨츠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전체의 윤곽과 이 식도 상부 쪽에 있는 압박된 망곡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LAO 포지션에서는 식도 전체를 볼 수 있을 뿐더러 이 들문, 가로막 아래에 들문 쪽에 식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복부 쪽에 식도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RAO 포지션과 LAO 포지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퍼지아입니다. 자, 조영제를 사용할 때 바륨만 사용할 것이냐 발포제까지 같이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바륨만 사용할 때는 이 싱글 메세드, 즉 단일 조영 검사죠. 그 발포제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중 조영, 더블 메소드입니다. 자, 단일 조영 검사에서는 이 병서의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압박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충반시켜서 압박을 줌으로써 병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다음에 이중 조영 검사 같은 경우는 팽창시키겠죠. 발포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점막에 또 주름까지 팽창시켜서 이 미세 병소까지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내시경 때문에 이제 유지하 같은 경우 많이 시행하지 않지만 국가고 상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긴장성 샘창자 조용시라고 해서요. 이 저긴장성, 뭐 푸스쿠판 같은 진경제를 투여해서 이 샘창자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샘창자는 이 디귿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륨을 마시게 되면 계속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진경지에 투여해서 이 샘창자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긴장성 샘창자 조용술이라고 합니다. HTD. 그래서 샘창자가 이제 2배 내지 3배 정도 확대되면 이자 머리 부위에 어떤 이상을 나타나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스토막의 구조입니다. 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먼저 그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부분, 들문이 나오죠. 들문 들어가니까요. 카디악 쪽입니다. 자, 나가는 쪽은 날문이겠죠. 날문, 피로루스. 그 다음에 들문 쪽에는 이제 폐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 모폐임이라 해서 각절은이라고 합니다. 모폐임이라서 이 각이라고 하죠. 이 각, 모폐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작은 굽이, 큰 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뭐 바닥이라 해서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바닥입니다. 왜 바닥이냐면 눕게 되면 슈파인 자세 취하게 되면 이쪽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라고 하죠.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문동이라고 하죠. 날문, 안뜰. 그래서 위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바륨을 마시게 되면 그 바륨이 어떤 부위에 충만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바로 서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아래가 되겠죠. 하지만 눕게 되면 이게 가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면상이 보여요. 수면상 보고 컴프레션 하는 흔적도 보입니다. 자, 수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 있겠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수면상이 보이겠죠. 지금 하얀색이 바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반드시 누웠을 때 가장 등 쪽에, 즉 가장 바다 쪽에 있는 이 풍도수 쪽이 비어 있고 나머지 충분돼 있어요. 자, 그 소리는 엎드렸다는 소리겠죠. 엎드렸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 위치하는 이 풍도수가 위로 올랐다는 소리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 프론. 자, 여기는 반드시 누웠으니까 어때요? 조영제가 흘러서 쭉 흘러서 다 이쪽으로 풍도수 쪽으로 빠지겠죠. 그럼 이쪽이 가장 낮은 위치네요. 그럼 이건 슈판이겠죠. 슈판 바로 누운 자세, 그죠?
얘는 아까 이렉트, 여기는 프론. 예. 자, 그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에 모페임 쪽이 살짝 각이 보이죠. 예. 자, 왼쪽으로 살짝 몸튼 상태죠. 즉 LPO 포지션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들문 쪽이 잘 보여요. 예. 그죠? 그럼 스파인도 보면 나테랄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건 거의 라이트 나테랄 또는 RPO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포지션을 사측기 포지션이라고 하고, 예. RPO 자세, 사측기. 그다음에 여기서 어는 LPO 상태에서는 햄픈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12장으로 넘어간 부분이 좀 자세히 보입니다. 예, 유문동이 좀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즉 LPO로 좀 더 튼 자세입니다. 자, 얘도 수면상에 보이니까 이렉트 포지션이겠죠. 예, 하부 쪽 보고 있고 이 상부 쪽을 이중 조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은 더 낮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예, 그래서 발음이 어느 쪽에 충만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자세가 나오고요. 자, 충만되지 않은 쪽은 이중 조형으로 관찰이 가능하겠죠. 자, 각각에 나누어서 어떤 메소드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코살 렐리에프 메소드를 가지고 이 점막법 또는 박층법, 뭐 소량의 가스 사용을 산다. 그래서 이 발포제에 의한 스토막에 애곡이 없어서 점막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 자, 엎드린 상태에서는 압박을 줌으로써 같이 검사할 수 있다. 단점은 뭐냐면 전벽과 후벽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겹쳐 있기 때문에. 점막의 폭보다는 작은 미세 부분은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렉트 포지션은 한 것보다는 이 충만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예, 엎드린 상태. 자, 압박을 줄 때 배 쪽은 누를 수 있지만 등 쪽은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슈파인 상태에서 배를 아무리 눌러봤자 뒤쪽 있는까지 후벽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벽 검사가 가장 어렵죠. 위에서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배에 압박 기구를 놓고 배로 누른다 하면 그 전벽 쪽이 압박상이 나오겠죠. 자, 이렉트, 예, RPO죠. 자, 쓴 자세에서 상부 쪽에 이중 콘트라스트, 예, 더블 콘트라스트죠. 자, 하부 쪽에 충만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진, 소망국과 대망국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이바디, 도드는 벨도, 예, 이런 부분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슈파인입니다. 슈파인은 반드시 누운 자세 때문에 전체의 후벽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후벽, 예, 후벽이죠. 발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후벽에 바닥 쪽을 흘러 들어가겠죠. 바닥 쪽으로, 예, 바닥 쪽에 있는 후벽이 이중 콘트라스트로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필링 스터디는 가동 최후 잔세죠. 예, 아까 말한 엎드린 자세입니다. 풍두수 쪽에서 다 빠져서 이 바디 쪽으로 그리고 도대는 밸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엎드린 상태죠. 예, 좀 비어 있기 때문에요. 자, 햄프턴 프로젝션 아까 LPO 자세였죠. 왼쪽으로 살짝 돌리지 않으세. 마찬가지 후벽이 관찰됩니다. 자, 여기도 모페임도 보이고요. 도도는 밸브도 보이죠 지금. 예, 쭉 흘러가는 게 12장으로 쭉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사측기 포지션. 자, RPO 또는 라이트 나테랄 하겠습니다. 예, 이 들목 쪽 보이죠? 이지 정션, 에소파고스, 예, 가스트리 정션. 자, 하이바디는 즉 위쪽에는 후벽이 관찰 가능하다는 거죠. 후벽이 이중 콘트라스트. 예.
이 햄프턴 프로젝션과 사측기 포지션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슈파인에서 약간 RPO를 취한 상태. 그래서 이 후벽 쪽이 관찰 잘 되겠죠. 이중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론 더블 컨트라스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RAO 포지션에서 테이블 다운 시키겠습니다. 즉 헤드 다운입니다. 머리를 아래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기울되면 이 전벽을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하죠. 그래서 이 전벽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엎드린 상태에서 LAO 포지션이니까 전벽 쪽으로 약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머리 쪽으로, 즉 풍두스 쪽으로 약이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풍두스에 고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LAO 포지션이기 때문에 살짝 위에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틀렌델렌베그라고도 명칭합니다. 최근에 이제 몇 번 국가호재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 투시에서는 이 전벽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가 주요 관건인데요. 대표적인 게 그 푸른 포지션에서 압박 기구를 위해서 복부를 압박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 다운 시켜서 검사를 한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은 창자 조영술인데요. 마찬가지 바륨을 사용하고요. 자, 작은 창자는 샘 창자에서 빈 창자로, 빈 창자에서 돌 창자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경구법과 완전 역행성 검사법, 그다음에 고위 관장법, 튜브 삽입법이 있는데 이 완전 역행성은 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필기에서 오지선다형에서 출제되기는 쉽지만 실제 시행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위 관장법은 이 조영제를 샘 창자 내로 주입시키는 거고, 이 튜브 삽입법은 작은 창자에서 이 폐색된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자, 영상을 한 번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경구법은 입으로 바리우무 투여해서 이 소장까지 들어가서 위를 통과하겠죠. 위 통과한 다음에 소장에 들어가겠죠. 소장에 들어가서 이 대장으로 인류 쇠칼 밸브로 빠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촬영하는 거죠. 완전 역행성 검사법은 시행하지 않다겠죠. 그다음에 고위 관장법은 이 검사 부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압력을 이용해서 검사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제를 샘 창자 내로 주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샘 창자니까 어떻게 돼요? 스몰 바울이 시작되는 부위겠죠. 거기에 어떤 튜브 삽입해서 거기서부터 조영제를 주입하면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튜브 삽입법입니다. 이 튜브는 이게 튜브군요. 수온으로 된 튜브인데 밀러 어버트 튜브라고 해가지고 MA 튜브라고도 명칭합니다. 소장의 즉 작은 창자에 폐색된 위치까지 이 튜브를 삽입한 후에 바리움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튜브 삽입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많이 국가호시에 출제됐던 것이 이 고위 간장법과 튜브 삽입법인데, 뭐 소장 검사하는 경우는 이 경구법을 포함해서 세 개가 대표적인 거니까요. 12지장 내, 즉 샘창자인데 이 삽입에서 조영제를 주입한다. 고위 간장법. 그다음에 MA 밀러 어버트 튜브를 삽입해서 검사한다. 튜브 삽입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큰 창자 조영술입니다. 큰 창자 조영술은 자, 먼저 해버치 구조도 알아야겠죠. 자, 이게 반드시 놓았다 했을 때 이 상의 결장, 즉 어센딩 콜룸과 디센딩 콜룸은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 트랜스버스 콜론이 앞쪽에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간이 있기 때문에 간망곡, 다른 말로
오른 잘록 창자 굽이. 자, 왼쪽에는 스플린 쪽이니까요. 스플린 플렉처. 왼쪽 잘록 창자 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을 잘록 창자, 즉 시그모이드 콜론이죠. S자 형태되어 있죠. 예. 맞으면서 뒤쪽으로 뭐가 있죠? 직장, 즉 렉툼이 있겠죠. 예. 그다음 상형자 이제 소장이 이렇게 되면 소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일류 색깔 밸브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흔히 이제 맹장으로 부르는 세쿰이 있고, 예. 그다음에 충수돌기, 아펜디스가 있겠죠. 예. 자, 슈파인 상태의 영상입니다. 자, 트랜스버스 콜론이 앞쪽에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놓으니까 당연히 상행 결장과 하행 결장, 그리고 시그모이드 렉툼 쪽에 조형제가 보이겠죠. 예, 이렇게 여기 충수 돌기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이 트랜스버스 콜론 쪽에가 조형제가 많이 집착되어 있어요. 예, 시그모이드 쪽에 좀 많이 빠져 있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는 엎드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엎드린 상태. 자, 이번에는 라이트 나트라 데큐비터스입니다. 자, 조형제가 오른쪽에 보이세요. 이쪽 오른쪽이겠죠. 자, 이게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영상이면 어느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먼저 구분하시라겠습니다. 자, 이쪽에가 렉툼이 있고 시그모도 있으니까 이쪽이 당연히 왼쪽이겠죠. 조형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나테랄이죠. 라이트 나테랄 데큐비터스 있겠죠. 예. 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상행 결장의 바깥쪽 이쪽이죠. 바깥쪽은 충만상을 보이고 상행 결장의 내측은 이중상을 보인다. 반대로 자, 오른쪽에 하행 결장의 내측은 충만상을 보이고 하행 결장의 외측은 이중 조형상을 보인다. 이제 말로 풀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로 여기는 이쪽이 또 왼쪽이죠. 왼쪽에 충만상이니까 레프트 라테랄 데큐비터스입니다. 자, 레프트 라테랄 데큐비터스는 하행 결장이 디센딩 콜론, 바깥쪽이 충만상이고 안쪽이 이중상이다. 어센딩 콜론의 내측은 충만상이고 외측은 이중상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넥툰 나테라도 있습니다. 여기 예. 세크럼도 보이고 콕시스도 보이고 예. 거기에 넥툼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 까만 것은 넥탈 튜브 발륜시켜서 풍선 모양입니다. 자, 스파 촬영을 하면 먼저 어떻게 들어가겠죠? 예, 넥툼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들어가겠죠. 시그모이드. 네. 시그모이드 쭉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구국이 있죠. 네, 스플린 플렉처. 스플린 플렉처는 RPO. 예. RPO 자세에 치워야 됩니다. 즉 N쪽을 들어줘야지 이 망곡이 보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헤파틱 플렉처는 LPO. 예, 이것은 RPO라고 했고요. 근데 LPO 포지션을 취해줘야지 망곡이 펼쳐 보입니다. 예, 이건 슈파인이고요. 시그모드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RPO 자세 취했네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역행성 주입되니까 예, 렉툼 시그모이드 디센딩 스플린 플렉처 트랜스버스 콜론 헤파틱 플렉처 어센딩 콜론 그 다음에 세쿰 쪽에 이렇게 집중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 압박 밴드 보이죠? 압박을 함으로써 예, 이렇게 충수 돌기도 관찰하고 아니면 이 소장으로 빠진 일류 색깔 밸브 여기 보이죠? 일류 색깔 밸브도 확인돼야지 패스된 데는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영상에서 보이네요. 이렇게 스파 촬영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데큐비터스나 슈파인 프로는 촬영하고 또 하나 에바쿠션 해가지고 이 에어와 바륨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배설 욕구가 강하겠죠. 그래서 배설 후에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화기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